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1,000만 원을 페이스북에 한번 투자해봤는데요. 오늘은 과연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얼마를 벌었는지, 혹시 뭐 손해를 보진 않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정산하는 날입니다. 일단 정산을 하기 전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얘기할 때는 뭐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마크 저커버그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현재 CEO인데요. 저커버그는 1984년도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나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대생 향이 펄펄 나는 그런 학생이었나 보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2003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 페이스북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매시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 웹사이트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여학생들의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누가 더 이쁜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뭐 에이미가 이쁘냐, 뭐 마리아가 이쁘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이트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그 후 2004년도에는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얘기죠.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페이스북을 개발을 했는데요. 사진만 봐도 딱 다들 한 공대 할 것처럼 생겼죠. 이제 공대생의 포스가 팍 풍기는 그런 학생들인데 요 사진은 좀 되게 에미넴 닮지 않았나요, 에미넴? 근데 이게 처음에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더 페이스북이라는 웹사이트였는데 뭐 물론 나중에는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도메인을 사서 이름을 옮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처음에는 더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거의 뭐 한 달 만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엄청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그 하버드 대학생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가 이제 몇몇 학교로 좀 퍼져나가고 유명세를 타면서 뭐 이 학교 저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도 좀 쓰자, 우리도 좀 쓰게 해줘. 그러면서 막 되게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막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기업들에서도 이걸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6년도에 이제 뭐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퍼블릭한 그런 웹사이트가 됐어요. 이제 2006년도에 야후로부터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죠, 1조. 4달러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억 달러의 인수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저커버그가 22살이었는데 22살인 저커버그 성님은 딱 긴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죠. 그 후에도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렇게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수제가 오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엄청난 패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22살에 1조를 거절했어요. 1조. 1억이 아니라 1조. 야후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검색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뭐 구글의 그런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점유율을 좀 뺏기고 점점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죠. 반대로 페이스북은 이제 뭐 유저도 늘어나고 이게 엄청나게 유명해지면서 상승세를 타다가 이제 2012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장 당시에 이제 주가가 주당 38불 정도였는데 이게 그 시가총액으로 변환을 하면은 100조가 넘어요, 100조. 이제 2012년도니까 8년 만에 기숙사에서 100조짜리 회사를 읽어낸 거죠. 상장을 하고 몇 달 만에 이번엔 반대로 페이스북이 10억 달러, 1조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1조에 샀던 인스타그램이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인스타그램만 딱 놓고 봐도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거죠. 뭐 그만큼 되게 엄청 유명하고 뭐 다 하죠, 요새 인스타그램. 또 어마어마한 그런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뭐 10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그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는 뭐 현재 구글의 유튜브 인수와 같이 IT 업계 쪽에서는 뭐 거의 전설적인 그런 성공 사례로 꼽히죠. 결국 이렇게 엄청나게 커버린 페이스북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SNS들을 다 거의 뭐 죽여버리다시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스페이스라는 것도 있었고 한국에는 이제 싸이월드가 있었죠. 이제 뭐 싸이월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이월드는 그 싸이월드만의 그런 좀 감성이 좀 있었는데 제가 차마 사진은 올리지 못하겠는데 뭐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경쟁자들을 좀 하나둘 물리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나마 가장 좀 막강했던 경쟁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트위터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의 상장 당시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페이스북은 상장 당시에도 회사가 되게 수익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일단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SNS만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커버린 회사를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지만 꾸준히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이제 뭐 유저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결국 페이스북 주가는 점점 이렇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죠. 반면에 트위터는 뭐 상장 당시에는 회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의 그런 성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약간 그런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대감 아니면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뭐 페이스북처럼 꾸준한 실적을 내지 못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걸 다시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2015년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것이 이제 이전에 봤던 그래프가 끝나는 시점인데요. 2015년 이후로도 트위터는 페이스북과의 경쟁에서 이렇게 밀리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페이스북은 꾸준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작년에 가짜뉴스랑 이제 개인정보 유출 같은 그런 스캔들이 나고 이제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에도 소환을 당하고 청문회도 가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요때쯤인데, 뭐 그치만 뭐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또 페이스북의 건재함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더 큰 고비가 한번 찾아오죠. 2018년 가을쯤에 이제 IT 버블이 좀 가시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그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뭐 그 후에도 역시 페이스북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페이스북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예요. 보시면은 일단 매출이 전년도 대비 28%가 올라간 17조로 나와요. 근데 그 17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광고 수입으로 나오죠. 그만큼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으로 벌어들이는 그런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뜻인데, 뭐 페이스북이 SNS만 하느냐? 또 그건 아니고, 일단 페이스북은 현재 인공지능이랑 가상현실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연구소에서는 뭐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랑 인공지능을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파이톨치예요. 파이톨치는 구글의 텐서플로우 같이 이제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런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툴을 제공하는데, 뭐 텐서플로우랑은 약간 구조나 사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사용해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톨치가 좀 더 배우기 쉽고 또 간단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코드를 좀 공유하기도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이외에도 페이스북은 가상현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2014년도에 오큘러스 VR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현재 가상현실 분야를 거의 이끌어가고 있죠. 현재는 일단 게임 개발이 주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당장 통신 장비만 보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삐삐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막 무전기 같이 엄청 좀 무식하게 큰 그런 전화기로 넘어가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우리가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상현실이 여기 접목이 되면은 뭐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할 때도 정말 막 바로 옆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통화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볼 때 정말 저희 집에 와서 제 얘기를 바로 앞에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터넷에서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가상현실로 그걸 보면은 이게 좀 그렇게 되게 좀 이게 실감이 난다 그래요. 이게 뭔지는 다들 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이걸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은, 아니면 뭐 경험담을 들으신 분이라도 아래 댓글로 좀 이렇게 좀 경험담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거의 무산된 분위기지만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발표도 했었는데요. 뭐 제가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서 이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어이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미쳤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좀 미친 짓을 해야지 좀 이렇게 세상이 좀 변하고 기술 발전이 좀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페이스북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제가 정말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뭐 손해를 봤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일단 8월 5일 월요일 오후에 제가 페이스북 50주를 주당 181불 94전에 샀어요. 그래서 저희 총 투자 금액은 대략 9,100불이었고요. 그 당일 장 마감 기준으로 주당 181불 70전까지 내려가서 총 한 12불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이튿날인 화요일에는 184불 51센트로 마감을 했으니까 대략 한 140불 50센트 정도 이익을 봤네요.
그리고 수요일은 185불 15센트로 장을 마감해서 뭐 큰 변동 없이 32불 정도 이익을 봤어요. 목요일에는 처음에 주식이 좀 내려가다가 그 후에 꾸준히 상승을 해서 결국 최고점인 190불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날 250불 정도 이득을 봤네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이제 장이 마감한 이후에 주당 188불 20센트에 제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가가 3.44% 정도 올라서 결국 181불 94센트에 샀다가 188불 20센트에 팔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거둔 이익은 총 313불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1000만원을 투자해서 모은 돈을 우선 이렇게 좀 열악한 이런 녹화 장비들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대한 좀 질 좋은 영상을 빨리 보여드릴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 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재밌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 하나의 그런 컨텐츠로 보여드릴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꼭 한번 투자해봤으면 하는 그런 미국 기업이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